2월 18일 새벽 해외 축구 5경기 분석해보겠습니다. 전날 추천픽 공개해드리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발베이크, 아약스에게 1에서 3으로 패했습니다. 그러나 전력에서는 열세임이 분명한 상황이었고 아약스가 감독 교체 이후에는 상승세를 상당히 탔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4경기 연속으로 무패를 달리는 등 경기력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 편이 나은 상태. 홈에서의 성적이 훨씬 좋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최대한 박스 안으로의 진입을 막으면서 보수적으로 변하지만 홈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덕택. 홈에서는 경기당 2골이 넘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알크마르를 홈에서 잡아내는 등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올 시즌 6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홈에서 져본 적이 없었고 수비 효율이 좋은 헤렌벤을 제외하면 매 경기 멀티 득점에 성공했었다. 호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수비적인 페널티는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압박으로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은 상당히 잘 억제하는 편. 물론 직접적으로 박스를 타격하는 실리적인 롱볼 운영을 하는 팀에게는 약점인 공중볼 경합 능력이 발목을 잡을 수는 있으나 그 외 상황에서 위기를 맞는 일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본다. 시타르트를 1-0으로 잡아내면서 최근 4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실리적인 롱볼 중심의 팀이라 롱볼에 강한 엠맨에게 다소 고전하기는 했지만 장점인 공중볼 대응 능력을 통해 극복에 성공하는 중. 올 시즌 시타르트의 공중볼 경합 능력은 리그 6위. 덕분에 롱볼 양상의 경기를 펼치고 있음에도 득점력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정에서는 무득점 비중이 10%로 줄어드는 등 원정에서 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타입. 앞서 언급했듯이 발바이크가 압박으로 상대의 박스 진입을 최대한 막아내는 타입이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일 가능성도 높다. 다만 수비적인 누수는 생각을 해야 할 듯. 전반적으로 공중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롱볼 위주의 팀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전진하는 공격성을 보이는 팀에게는 상당히 약했던 모습을 보여준다. 올 시즌 9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원정에서도 무승을 기록하고 있고 멀티 실점을 기록한 경기도 6경기 중 5번이라 비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발바이크가 홈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득점력을 끌어올리는 타입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듯. 코멘트 발바이크의 승리를 점친다. 시타르트가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팀에게는 전반적으로 강했지만 발바이크 같이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에게는 실점이 자주 나오면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발바이크가 홈에서 득점력이 급상승하는 점은 시타르트에게 상당한 부담일 것. 물론 롱볼 위주의 시타르트의 전술도 공중볼 경합에서 앞서는 현 상황에서는 효과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버를 점치는 것이 좋아 보이는 매치다. 추천 배팅 발베이크 승 2.5 오버. 아우크스부르크, 마인츠에게 1에서 3으로 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난타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대로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갔는데 다득점 양상의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 약점이 큰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환경. 올 시즌 슈팅 허용으로 이어진 상황이 리그에서 가장 많았을 정도로 수비적으로는 약점이 뚜렷한 팀. 물론 전방부터 거칠게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려는 무브는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 라인은 다소 뒤에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벌어지는 상황을 자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원인. 다만 전방 압박으로 생기는 빈틈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강팀들을 자주 잡아내는 등 공격적인 재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호펜하임도 강팀들과 비슷하게 짧은 패스와 점유율 위주의 공격을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가 보여주는 전방에서의 거친 플레이는 공격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는 상태. 이번 경기에서는 상성이 어느 정도 맞는 상대를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펜하임, 수비적인 난조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 최근 4연패를 기록하면서 매 경기 3실점 이상을 허용하는 등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수비진에 아직도 부상자가 많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는 부분.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긴 패스의 양이 많지 않고
점진적인 전진을 추구하는 팀이라 아우크스부르크의 저돌적인 페이스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약점. 1대1 대응 능력도 그렇게 좋은 상태도 아니라 한번 자기 진영에서 턴오버가 일어나면 전반적인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도 높다. 물론 아우크스부르크도 중앙에서는 많은 공간을 내주어야 하는 리스크가 있어 중앙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공격적으로는 찬스를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은 높다. 최근 5경기에서도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경기는 없었고 애초에 리그에서 기대 득점 4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공격을 만들어가는 방식 자체는 괜찮은 유형의 팀입니다. 코멘트 오버를 1순위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와 호펜하임 모두 수비적으로 약점이 상당히 뚜렷한 팀. 특히 호펜하임은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이 나올 정도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유리한 고지를 잡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점전적인 전진을 선호하는 호펜하임을 전방부터 거칠게 나오면서 억제할 수 있고 턴오버 이후 역습으로 수비적인 약점을 공략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아우크스부르크 승 2.5 오버. 사수홀로 최근 4경기에서 모두 패배하지 않으면서 살아나는 상태. 밀란 아탈란타 우디네세라는 까다로운 일정을 2승 1무로 마치면서 지난 시즌 보여주었던 의적 기질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초기에 사수올로가 부진했던 이유는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 라스 파도리 스카마카가 이적하면서 베라르디 말고는 지난 시즌 공격진이 모두 개편된 상태. 일단 최근에는 밀란을 상대로 베라르디가 날아다니면서 훌륭한 활약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시즌에 비하면 짧은 패스의 비중이 줄고 상당히 실리적인 운영이 늘어난 상태. 지난 시즌보다 점유면에서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력이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해도 경기 운영면에서 나폴리에게 우위를 잡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적인 약점은 꽤 있는 상태. 최근 5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경기는 아탈란타를 1-0으로 잡은 경기 하나뿐이었는데 아탈란타가 수적 열세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수세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덕을 많이 보았다. 선수단의 활동폭이 다소 제한된 편이고 박스 안에서의 수비력도 크게 인상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그나마 홈에서는 10경기 11실점으로 전력에 비해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중앙을 장악하고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팀에게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걸리는 부분. 나폴리 우승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태. 인테르가 삼프도리아에게 비겨버리면서 승점 차이는 15점으로 늘어난 상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최근 리그에서 4연승으로 기세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프랑크푸르트와의 챔스 경기를 앞두고 있기에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라스 파도리가 친정팀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일단 꽤 훌륭한 생산력을 보여주는 시메오네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상태. 일단 로테이션을 돌렸던 크레모네세와의 컵 대회 경기에서도 2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력은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에서도 꾸준히 유지했던 편이었습니다. 물론 수비진의 로테이션은 다소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크레모네세와의 경기에서 김민재를 빼고 웨스티고르 제주스로 센터백 라인을 구성했지만 2골을 허용하면서 승부차기 패배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 수비진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주전 조의 투입이 꽤 이르게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편이 좋을 듯. 코멘트 나폴리의 승리를 점친다. 사수올로가 최근 경기력과 결과를 꽤 챙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의 공격력에서는 퇴보한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나폴리를 상대로도 주도권을 잡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나폴리의 로테이션을 감안하더라도 공격력만큼은 로테 자원들도 꽤 괜찮게 유지한 상태. 수비진은 로테이션 시 문제를 드러내기는 했지만 이를 감안해 수비라인은 주전조를 투입할 가능성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추천 배팅 나폴리 승 2.5 오버. 지로나에게 0에서 2로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상대를 밀어붙이는 데 성공했지만 상대의 컴팩트한 수비라인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기대 득점이 0.23골에 그친 것이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4-4-2와 4-1, 4-1 등 두 줄 수비를 세우기 쉬운 전술을 차용하고 있는 상태. 아무래도 공격에 비해 수비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을 만회하려고 하는 듯 보이는데 지난 카디스전 이전 4경기에서는 멀티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등 어느 정도 효과가 뚜렷했던 상태.
물론 수비 상황에서 실책이 나오는 횟수가 다수였을 정도로 수비진이 빌드업 상황에서 범하는 미스는 상당한 편이라 수비진의 대응 능력이 아주 뛰어난 타입은 아니기는 하고 이 때문에 최근 공격적으로는 4경기 한 골에 그칠 정도로 침체기라는 것이 약점. 대신 4-4-2 전형으로 알메리아의 기동성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해볼 수는 있겠다. 알메리아가 낮은 선수단의 연령대를 이용해 에너지 레벨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편인데 역습 성향을 가진 팀이라 공간을 컴팩트하게 세우면서 실점을 억제하려는 시도 자체는 알메리아에게 효과를 볼 수 있을 수는 있을 것. 알메리아, 베티스에게 2에서 3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느린 기동성을 가진 베티스의 수비 라인이 구축되기 전에 골문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두 골을 넣는데 성공하는 모습이었지만 난타전 양상으로 이어지자 홈에서의 약점인 박스 안 슈팅 허용이 발목을 잡고 만셈이 되었다. 사실 알메리아가 두 골이나 넣은 점은 꽤 놀라운 결과라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홈에서 강세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오픈 플레이보다는 세트피스와 속공에 의존하는 등 득점력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타입의 팀이었기 때문. 앞서 언급했듯이 4-4-2의 두 줄 수비 양상을 지로나가 최근 만들고 있어 콤팩트한 라인을 상대가 구성하는 경우에는 알메리아의 장점인 에너지 레벨이 봉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원정에서 유독 약세를 보이는 상태. 아직까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정에서는 순위에 상관없이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는 양상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스 안 수비가 좋지 못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원정에서 홈만큼 세트피스가 잘 터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도 원정 부진에 한 몫을 하고 있는 상태. 코멘트 지로나의 승리를 점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득점력을 다소 희생하는 대신 두 줄 수비를 구축하기 좋은 전형을 짜면서 실점 억제에 나서고 있는 상태. 알메리아가 원정에서는 약세인데다가 에너지 레벨이 장점인 팀이라 컴팩트한 라인을 지로나가 구성한다면 알메리아의 장점이 상당히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언더와 겸해도 좋은 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배팅 지로나 FC 승 2.5 언더. 오세르, 앙제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여전히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지 못한 모습. 현재 11월 이후 리그 승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 오세르의 단점을 말할 때는 득점력을 빼놓기는 어렵다. 11월 이후 리그에서 10경기를 치르는 동안 기록한 골은 6골에 불과한 상태. 수세적인 경기를 주로 해야 하는 약체 전력임에는 분명하지만 기대 득점 자체가 리그 꼴찌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 공을 쥐고 있는 순간에도 좋은 찬스를 만드는 능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듯. 리옹을 상대로도 주도권 싸움과 찬스 생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리옹의 주포가 결장한다는 점은 희소식이나 기본적으로 박스 안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유형이라 이 하나만으로 오세르의 무실점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위험 지역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태클이 이뤄지는 등 적극적인 양상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박스 안에서 72%의 슈팅을 허용하는 팀의 수비력을 믿기에는 무리입니다. 리옹, 리그 5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는 등 상승세가 뚜렷한 상태. 최근 두 번의 리그 상대가 릴과 랑스로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들이었음을 감안하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라카제트의 이탈로 인해 주포를 잃었다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 지난 시즌 주력 공격수였던 덴벨레와 에캄비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 시즌에도 스탯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빅찬스 미스가 상당히 잦았던 선수들이다. 물론 중앙 점유율 확보 이후 찬스를 생성하는 능력은 뛰어난 편이라 찬스를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것으로 커버할 수는 있어 보이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압도적인 스코어를 만들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기는 해야 할 것. 전반적으로 전방과 중원에서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는 팀에게는 약했던 편. 물론 오세르는 라인을 낮추고 보수적으로 임하는 스타일이지 수비 리스크를 지고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에 들어가는 팀은 아닙니다. 블랑 감독이 부임하면서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이 생긴 것은 확실한 상태라는 점도 수비적으로는 웃어주는 모습인데 블랑 감독 부임 이후 리그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은 이번밖에 없었다. 코멘트 리옹이 우세할 것입니다. 부상으로 빠지는 라카제트 대체자들의 빅찬스 미스는 상당한 변수라고 할 수 있지만 오세르를 상대로 중앙을 제대로 잡고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태. 블랑 감독 부임 이후 실점의 폭이 줄어든 데다
오세르의 공격 전개 효율도 상당히 떨어지는 편 추천 배팅 올랭피크 리옹승 2.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